혹시 시장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아, 어떡하지 하면서 감정적으로 투자했다가 후회한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그런 스트레스 대신에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두 가지 진화된 투자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진짜 공포감에 휩싸여서 팔아버리고 또 남들 다 산다고 하니까 막 탐욕에 쫓아서 사고 이런 결정들이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빠지는 함정이죠. 아마 그때 살 걸, 아니야,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에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투자에서 이 감정이라는 변수를 싹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명확한 시스템을 심어줄 두 가지 강력한 전략을 하나씩 뜯어볼 거거든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아주 명쾌한 기어로 바꿔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성공적인 투자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어떤 자산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게 바로 바벨 전략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재밌죠? 우리가 헬스장에서 드는 그 역기, 바벨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양쪽 끝에만 무거운 원판을 달잖아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한쪽 끝에는 아주 안전한 자산을 주고요. 다른 한쪽 끝에는 반대로 엄청난 성장이 기대되는 고위험 자산을 두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있는 어중간한 것들은 과감하게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내 소중한 원금을 굳건히 지켜줄 극도로 안정적인 자산을 두고요. 다른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줄 잠재력을 가진 초고성장 자산을 두는 거죠. 이 둘에만 집중하고 뭔가 좀 애매한 중간지대는 과감히 배제하는 것. 이게 바로 바벨 전략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바벨 전략 그냥 이론으로만 들으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이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를 보면요. 이걸 더블 엣지, 우리말로 하면 양날의 검 전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검의 한쪽 날은 미래를 완전히 바꿀 AI 성장주라는 초고성장 자산이고요. 반대쪽 날은 지금 시장에서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딥 밸류 가치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이 두 가지 조합일까요? 그냥 유망해 보이니까요?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단순히 좋아 보이는 자산을 고른 게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바로 두 개의 거대한 정부 정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더블 엣지의 한 축, 바로 딥밸류 가치주부터 볼게요. 이 주식들의 잠재력은 최근에 아주 뜨거운 이슈죠.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같은 거버넌스 개혁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터무니없이 싼, 그러니까 PBR이 낮은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걸 계기로 기업 신뢰도가 회복되면 외국인 자금까지 쫙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자, 그리고 검의 다른 한쪽 날, 바로 AI 성장주입니다. 이 분야의 성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건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이 표처럼 아주 구체적인 정부 정책 공약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자료에 따르면 AI 예산을 무려 100조 원 규모로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를 깔고 국가대표 AI 기업까지 키운다고 하니까요. 이건 뭐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밀어주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어떤 좋은 자산을 고를지에 대한 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도 감정에 휘둘려서 막 사고 팔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감정 없이 오직 시스템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전략은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채널 기반 변동성 리밸런싱, 줄여서 CBVR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언제에 있어요.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잖아요. 근데 12VR은 그렇게 정해진 날짜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의 움직임,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라는 사건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훨씬 능동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꿈꾸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원칙.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걸 감정 개입 없이 시스템적으로 구현해 준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막상 그때가 되면 심장이 떨려서 못하는 일들을 이 규칙이 대신해 주는 거죠. 작동 방식은 이 4단계 흐름을 따릅니다. 간단해요. 먼저 이 자산 가격이 대충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움직일 거다 하고 채널이라는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그 울타리 안에서 잘 노는지 계속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예상 밖으로 울타리를 휙 넘어가는 트리거가 발생하면 그때 미리 정해둔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비중을 다시 맞추는 거죠. 마치 자동차의 자동 항법 장치 같다고나 할까요?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12VR 전략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그럼 이게 과연 만능일까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 이제 이 전략의 빛과 그림자, 즉 장점과 단점을 한번 균형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장점은 아주 명확하죠.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충동적인 매매를 막아준다는 거.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래가 잦아지니까 수수료 부담이 늘 수 있고요. 과거 데이터에 너무 딱 맞춰서 규칙을 짜다 보면 미래의 새로운 패턴을 놓치는 소위 과최적화의 위험도 있어요. 특히 한 방향으로 그냥 쭉 오르기만 하는 강세장에서는 너무 빨리 이익을 실현해서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2가지 아주 강력한 투자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자산 선택을 위한 바벨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CBRR. 이 2가지 전략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미리 정해진 원칙과 채널은 시장 등락에 따른 감정적인 판단을 줄이고 규율 있는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네, 핵심은 감정에 따른 즉흥적인 매매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미리 세워둔 그 원칙이 시장의 거친 파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시스템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자산을 고를지에 대한 규칙이든 아니면 언제 비중을 조절할지에 대한 신호등이든 중요한 건 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정해진 시스템을 따른다는 그 사실이에요. 바로 그 시스템이 우리 내면의 가장 큰 적인 감정적 편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아주 견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잘 짜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날그날의 시장 분위기와 내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이 아마 여러분의 투자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